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이니비터의 제거 순서 및 모노머 정제 과정. 요거 한번 좀, 아무래도 뭐 이론 과목이지만, 그래도 일단은, 모노머의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우리가 좀 이제 관리를 해야 될 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이 지금 화요일이죠. 근데 지금 아마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지금 여러분들도 뉴스로 봤을지 모르겠는데 LG화학 인도 공장에서 스타일렌 모노머가 이제 유출이 돼서 일단은 그 뉴스 기사에 따르면은 좀 뉴스 잠깐 봤더니 길거리에 지금 일단은 일반 시민들이 쓰러져서 이렇게 있는 것들을 일단 화면에 봤어요. 그래서 그게 일단은 지금 유출된 거가 스타일렌입니다. 스타일렌 모노머. 그래서 요게 유출된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보니까 폭발했다는 소리는 제가 못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들은 그 뉴스로 보면은 일단은 스타일렌 모노머를 저장하는 그런 저장 탱크에서 일단 냉장 시스템이 잘못돼서 좀 이렇게 누출됐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또는 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이제 진상 규명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죠. 근데 여러분 스타일렌 모노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체인 폴리메이제이션에 사용될 수 있는 모노머들은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이제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단은 이런 사고가 몇 번 있었었어요. 이제 공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폭발 사고도 일어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조심해야 된다는 소리는 그러면 우리 고분자 화학쟁이가 만지고 있는 그 모든 모노머들이 다 위험한 모노머만 만드는 거냐? 아닙니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한테도 제가 얘기했죠. 우리 그 고분자 화학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노머가 저는 이제 어떤 안전을 그 목적으로 좀 위험하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타일렌 모노머라든지 다른 이제 그런 그 단량체들이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LPG 가스보다 덜 위험하면 덜 위험했지 더 위험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LPG 가스가 더 위험하죠. 프로판 가스가.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판 가스를 정확하게 이제 잘 사용하고 일단은 잠자기 전에는 프로판 가스 밸브 꽉 이제 잠그고 자야 되겠죠. 그다음에 밸브도 하나만 갖고는 불안하죠. 항상 두 개를 이제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튜브 간이라든지 왜냐하면은 집에서도 프로판 가스가 누출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그런 라인 같은 경우에서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유출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해놔야 되는 것처럼 일단은 우리가 이제 모노머라고 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그 이제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안전 장치를 이렇게 구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우리들이 이제 모노머를 다룰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도 있고 보관할 때나 그다음에 사용할 때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일단은 그 모노머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모노머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그 어떤 열이라든지 또는 이제 자외선에 의해서 모노머들은 이제 자연적으로 중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모노머들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이제 차가운데 음지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외선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항상 그 실험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브라운 바틀에 이제 보관을 하죠. 또 그거에도 또 이제 좀 더 안전 장치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자연적으로 중합되는 걸 좀 막아주려고 이니비터 중합 금지제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스타일엔을 비롯한 모든 일단은 그 모노머들을 이제 만드는 업체에서는 그 안에 소량의 ppm 수준의 일단은 그 중화금지제, 보통 중화금지제들은 이제 페놀계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페놀계, 페놀계의 그 이니비터 중화금지제가 사용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중합을 할 때 보통 이와 같은 이제 페놀계 이제 중화금지제를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모노머를 한번 정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합에 사용하는 거가 원래 그거는 FM이죠.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보통 대부분의 이제 라디칼 체인 폴리메이제이션에 사용되고 있는 모노머에는 이니비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 이니비터의 제거 순서 및 모노머 정제 과정이 여기 이제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일단은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니비터는 보통 페놀계 이니비터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저 페놀계 이니비터를 제거하려 그러면은 페놀은 그 약간 슬라이트리 산성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알칼리 수용액에 잘 녹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가성 소다라든지 또는 소디움 카보네이트 수용액을 이제 묽게 희석한 걸로 해갖고 추출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출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일루트 알칼리로 씻었기 때문에 한번 또 이제 증류수로도 뭐 DI 이제 DI 워터라는 걸로 해갖고 이제 한번 또 이제 세척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에 닿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조제 보통 드라잉 에이전트라고 하죠. 소디움 설페이트 또는 마그네슘 설페이트 같은 걸 투입을 해서 일단 한번 또 이제 건조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조를 한 다음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일단은 분별 증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fractional distillation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서 우리가 이제 모노머를 이니비터가 완전히 제거된 그런 우리가 이제 모노머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처럼 플랜 A도 있고 플랜 B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막바로 이와 같이 이제 모노머들을 막바로 이제 질소 기류하에서 또는 이제 진공 그 상태 감압하에서 보통 이제 디스틸레이션을 한 번이나 또는 두 번 정도 해갖고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요 추출 과정을 이제 생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그 학부 실험 같은 경우에서 옛날에 일단은 그 고분자 뭐 이렇게 화학 실험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모노머에서 일단은 이니비터를 제거하고 정제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보통 이제 MMA나 이제 바이닐 아세테이트 이런 모노머들을 이제 정제할 때 이렇게 일부러라도 FM 방식으로 일단 추출을 한번 시켜서 학생들을 이제 트레이닝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뭐 요 방식 때 추출한 다음에는 일단은 분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틸레이션을 이제 그 수행을 하죠. 보통 이제 질소나 알곤 기차에서 디스틸레이션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약간 이제 백큐물 진공을 걸어주면 조금 이제 진공 증류를 해서 좀 더 수월하게 우리가 빨리 이제 증류를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가 항상 그 유기화학 물질들, 유기화학 물질들이라는 거는 항상 그 조심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솔벤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든 유기화학 물질은 과열, 특히 이제 장시간 과열되는 거가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장시간 과열, 뭐든지 장시간 과열되어 있는 상태로 놔두면은 유기 물질들은 예를 들어서 별로 안 좋아요. 특히 이게 퍼옥사이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솔벤트 같은 경우에서는 솔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과열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온도가 계속 이제 장시간 과열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반응 미디움 중에 뭔가 이 퍼옥사이드가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퍼옥사이드가. 그럼 그 퍼옥사이드가 생기게 되면 이 퍼옥사이드는 가끔 또 이게 폭발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유기화학 물질을 다루는 그런 데에서 가끔 자연 발화가 일어날 때 보면은 항상 그 퍼옥사이드가 많이 사용되는 퍼옥사이드가 발생이 돼서 그걸로 인한 점화가 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유기 물질을 다루는 즉 올게닉을 다루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명심을 해야 될 거가 바로 이제 퍼옥사이드입니다. 그런데 퍼옥사이드가 이제 발생이 되면은 퍼옥사이드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런 과산화수소수예요. 이거는 H2O 아닙니까? 근데 H2O가 만일 이제 퍼옥사이드가 된다 그러면 H2O2가 되는 거예요. H2O2는 해지가 되면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생기지만 H2O2는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OH 라디칼이 생겨갖고 바로 이 OH 라디칼이 이런 스타일의 모노머 같은 걸 중합시켜갖고 또 이제 중합되면서 이제 많은 발열량이 나오고 또 이제 잘못된 조건에서 중합이 되면 또 폭발까지도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보면은 이와 같이 이제 퍼옥사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항상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와 같이 퍼옥사이드를 제거용의 목적으로 또 다른 첨가제도 이제 현업에서 사용되고 있죠. 여기서는 지금 일단은 그 분별 증류가 끝난 그런 모노모도 일단은 카퍼 스테아레이트라고 하는 요거는 일단은 우리들은 이제 메탈 수업이라고 하는데 보통 중화금지제로도 이제 사용되고 또는 이제 이렇게 퍼옥사이드를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런 녀석들을 일단은 좀 첨가를 해서 일단 좀 저장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분별 증류를 하고 이와 같이 퍼옥사이드 소멸의 목적으로 카퍼 스테아레이트를 소량 이제 첨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FM 조건에서는 일단은 불활성 기체 질소라든지 알곤 가스로 이제 충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스틸링 밀폐화 시키는 거가 요게 FM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FM 방법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냉암소 좀 이제 차가우면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두운 곳 그러니까 이제 차가운 곳에 둔다는 의미는 일단은 좀 열에 민감하니까 열을 이제 차단시키려는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데라는 건 이제 자외선을 이제 차단시키는 거죠. 일단은 딴 건 몰라도 아크릴레이트, MMA나 이와 같이 아크릴 종류는 이제 광에 의해서도 이제 광중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크릴레이트라고 하는 이런 모노머들은 열중합도 일어나지만 광중합도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아크릴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내감소에 이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일단 보관하더라도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은 보관을 해갖고 이제 뭐 내일 모레 이렇게 금방 쓸 것 같으면은 모르더라도 일단은 보관한 다음에 또 한 달 후나 두 달 후에 쓸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또 이니비터를 재첨가를 해서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앞에서 그 페놀계 그 이니비터를 제거할 때 이제 추출이라는 공정도 있지만 또 이제 활성화된 알루미나 요거는 이제 Al2O3인데 요런 알루미나라고 하는 일단은 필터 재료가 있습니다. 필터에 가는 알루미나 같은 경우에서는 중성 알루미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식 알루미나, 염기성 알루미나도 있어서 아까 그 이니비터가 약간 그 산성을 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페놀계가 그러니까 이러한 그 액티베이티드 된 알루미나, 특히 그 약간 염기성 표면을 갖고 있는 알루미나를 일단은 그 필터링 이렇게 관으로 만들어 놓고요. 고기를 이제 모노머를 통과시키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정제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그 모노모에 여러분들 모노모에 여러분들 그 소량의 산소가 이제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 그러면 요 산소는 여러분들 보통 화학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산소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뭐 일반인들도 그렇고 우리 저 엔지니어들은 뭐 하여튼 뭐 활성산소 그 무서운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활성산소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요 산소도 얼마든지 활성산소가 될 수가 있는데 요 산소가 예를 들어서 고온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이제 자외선을 만나게 되면은 보통 요 옥시존이 바로 다이라디칼이 되면서 라디칼 소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소는 우리들한테 인간들한테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가 살라면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하지만은 요 옥시존이라는 거는 조건만 안 맞으면은 언제든지 옥시존 다이라디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요 옥시존을 갖고 있는 물질들 같은 경우에서는 조건만 맞춰지면은 언제든지 라디칼의 계시제로 작동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시제로. 그래서 일단은 현업에서는 일단은 그 만일 옥시존이 이제 문제가 될 경우에서는 요 옥시존도 이제 모노머에서 제거하는 그런 일단은 그 기법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freeze and thaw, 얼렸다가 녹였다가 얼렸다가 녹였다가 하는 요런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실험실적인 테크닉인데 일단은 보통 이제 모노머를 일단은 일단 고진공에 연결시켜 놓은 상황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일단 모노머를 얼립니다. 모노머를 얼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녹이고, 그러니까 이제 얼렸다가 해동시켰다가 얼렸다가 해동시켰다가 그러면서 일단은 진공 걸려 있고 그래서 이제 얼렸다가 해동시켰다 요걸 계속 반복하면서 그 모노머에 그 용해되어 있는 그 용해산소를 이제 제거하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프리즈 앤 소 방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요런 것들은 일단은 산소가 아주 민감한 그 영향을 일단 끼칠 때는 바로 요런 테크닉까지도 일단은 모노머에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밖에도 일단은 용매나 일단은 사용되고 있는 모든 첨가제 뭐 시약들은 반드시 이제 정제를 필요로 해서 이제 라디칼 중합을 이제 수행하는 거가 이게 바로 이제 FM입니다. 하여튼 뭐 이런 내용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보고 싶고요.